네, 그럼 뭐 장사가 소리 6월 16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실에서는 계속 이제 조선 정기 매매문서, 매매명문 강좌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아마 이렇게 저희가 뭐 책 발간에 필요한 자료도 선정하고 또 뭐 그 원고도 저희가 모을 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지난번에 이어서 또 흥해배 씨 집안의 전래된 존정기 명문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존정기 노비나 전담 매매 명문이 많이 남아있는 집안이 되게 경주에 있는 경주 손씨 집안하고 그리고 요 흥해배 씨 집안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안중근 실장님이나 그다음에 앞서 발표 작업에서 경주 손씨를 해주셨고 제가 주로 본 지금 흥해배 씨를 하게 됐습니다. 첫 장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요거를 그렸는데 그것보다 조금 이제 보강이 되는 게 오늘 자료가 보니까 이제 그 대천석의 형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다시 찾아보고 대천석의 그 삼형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천자돌림입니다. 천우, 천주 이렇게 요 삼형제를 좀 더 보강했습니다. 바로 그냥 자료를 보면은 지금 뭐 원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중근 시장께서 이제 조금 훼손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그 자료로 다룰 만한 것들은 좀 활용하자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요거를 하나 선정했고요. 그 가정 28년입니다. 28년 그 1549년 명종 4년인데요. 그 전답 매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걸 뭐 매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우위를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읽기 전에 그냥 알고 읽으면 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1549년 3월 20일입니다. 20일에 요 배천우와 배천석이 자기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전답을 형제끼리 이렇게 교환, 그리고 원래 그 본문에 상환이라고 나오는데요. 교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다. 이렇게 그냥 좀 현대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 교환 사유는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먼 곳에 이제 전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 조선시대도 지금 뭐 이쪽 그 연구성과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에서 정기에서 뭐 중국을 지나가면서 이제 일종의 뭐 농장 경영이라고 그래야 하나 관점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멀리 있는 땅들은 가까이 땅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것도 형제지간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 아마 근거지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좀 이제 멀리 있는 내 쪽에 가까운 쪽으로 서로 이제 땅을 교환하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명은 그냥 그 한자 적힌 발음 그대로 풀었습니다. 대신 제가 밑에 뭐 좀 표기를 했습니다만 현지 발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지 흑물점원에 있는 논 정조 오두락지 요거와 그다음 내성 금당에 있는 밭 10두락지 및 광평에 있는 논, 정조, 이두락지를 서로 막 바꾸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뭐 실제로 본문 읽다 보면 이제 금지라는 게 그 소위 말하는 합봉종택에 있는 검제, 그 지역에서는 검제, 뭐 금계, 뭐 금지, 아마 뭐 발음이 좀 이렇게 유사하긴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고문사학적으로는 좀 주목할 만한 게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 이 형제들이 다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상중에 있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어머니 상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1448년, 어머니 이제 박씨 부인이 이제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상중에 이렇게 형제끼리 또 이럴 걸 또 상환합니다. 우리 같으면 좀 조선 후기 분위기 같으면 상중에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조선 후기 우리가 보는 명문은 되게 상중일 때는 이런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불착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하지 않게 나오는데, 정기에는 뭐, 그리고 거리낌 없이 다 이렇게 교환도 하고 뭐 서명도 다 하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담으로 제가 지금 뭐 자료센터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상불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18, 19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저는 정기관행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료 읽겠습니다. 뭐 화면 참조하셔도 되고요. 뒤에 이제 제가 붙여놓은 거 보셔도 되는데요. 그 처음에 뭐 두 글자가 좀 결락이 됐는데 글자 남아있는 형태에 수용해서도 이제 가정 연관이 났고요. 이 사람도 생물년 따져도 맞습니다. 가정 28년 기우 간지를 쳤죠. 3월 20일 동생형
습독, 배천석, 전, 성문, 한원, 사단, 원처, 각각, 경작, 위난, 을지주로, 금지, 흑물점원, 답.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지역을 좀 아니까 이게 금지 이거는 좀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 요 홍해배 씨들이 그 범죄 지금 합봉종택 쪽이 먼저 잘 잡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위들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뭐 김씨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이분들은 결국 예안으로 또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찾아보니까 금지 합봉종택에서도 자기 집을 금지라고 적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 정조 오두, 그 뒤에 결락이 됐는데 글자 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두 밑에 뭐 락자가 보이고 그러면 좀 문맥상 오두 락지 고슬 정도가 들어가고 줄 바꿔서 허상하고 네. 내성 금당전 십두락지 곧과 요건 뭐 이두로 보면 제가 밑줄을 쳐야 되는데 좀 맞드렸습니다. 광평답 정조 2하고 또 결락인데 맥락상 또 이두락지 곳을 여기는 제가 이제 봉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걸 허상 앞에 같이 허상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제가 받자로 했습니다. 받자하고 영영상환하고 온 자손전지 진장 경자하오대 이건 다 투시거죠. 후차 별한바 있거든 이것도 제가 복원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바 있거든 나오면 앞에 별자가 되게 들어가니까. 뭐 쟁망이면 뭐 쟁망우 있거든 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별한바 있거든도 복원했고 차 문자에 을스아의 량자도 복원했고요. 고관 변정 하올1 하고 답주 자필 상인 대천우가 또 서명을 했고 증부로서 또 상인 전훈도 남기수 이분도 서명을 하고 또 상인 동생제 배천주 그러니까 이렇게 배천석, 배천우, 배천주 요 삼형제인데 이렇게 형제간에 뭐 서로 이건 뭐 교환 글쎄 뭐 요즘 병률적으로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면서 또 형제가 증인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정 28년 기후 3월 20일에 동생형 예전에는 어쨌건 그 형, 동생 다 앞에 동생을 붙죠. 같은 배에서 났기 때문에. 같이 태어난 형, 같은 배에서 난 쟤니까 오늘날 쓰던 뭐 9개념의 동생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번역할 때는 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습독, 배천석전. 이 습독은 이제 조선시대에 그 습독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 족보에 이분은 이제 배천석이라는 분은 의서습독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습독관 제도가 보면 주로 이제 뭐 조선시대 관상감이나 뭐 사역원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 습독관이네, 뭐 천문 뭐 습독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족보에는 보니까 의서 습독관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신뢰할 만할 것 같고요. 그 전이감 습독된 거죠. 습독 배천석 전에게 성문 한원 일단. 네, 이건 뭐 그냥 그 뭐 번역 기술상 뭐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줌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처 각각 경작 위난을 지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형제들이 각각 땅을 따로 가지고 있긴 했는데 원처 먼 곳에서 각각 경작을 하는 게 그 보니까 서로 이제 좀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지에 있는 범죄 지금 학공정상에 있는 그 흑물점원 이것도 뭐 흑물점이라는 게 뭐 아마 발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뜰을 얘기하는 건데, 뭐, 거물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너무 찾아볼 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금지, 흑물점은 답, 정조 오두락지 곳을 허상하고, 이 조선시대 허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허상은 뭐냐면, 어쨌건, 이게 뭐, 하인이나 아니면 뭐, 그 가족관계에서 허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무상으로 양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허상하고 그리고 다음 맥락에 제가 받자로 한 게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허상만 냈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그냥 뭐 병렬로 뭐뭐와 뭐뭐하고 허상하고 끝내면 되는데 허상하고 한번 끊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형한테 줬고 대체제로서 내성에 있는 내성은 지금 뭐 내성천으로 남아 있는데 예안 북쪽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안동부 내성면이거든요. 그래서 내성 쪽에 있는 금당에 있는 밭, 십두락지 곳과 이건 엔드죠. 그 다음에 광평에 있는 논, 정조 이두락지 곳을 그러니까 앞에 검지에 있는 정조 오두락지 논은 형님한테 주고 그 다음에 형님이 가지고 있던 내성에 있는 이 십두락
이두락지 밭하고 또 정조 이두락지 답은 내가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영상환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하게 된 거죠. 이게 가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하나는 그 오두락지라는 논과 그 다음에 그 대응점에 있는 거는 밭은 십두락지 그 다음에 또 이두락지 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논 가치를 좀 더 크게 본 건데요. 어쨌든 뭐 아마 균등하게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구히 서로 맞바꾸니 그죠? 자손 대대로 전해주어서 오래도록 진작 오래도록이죠. 오래 경작하되 이건 뭐 일반적 투시입니다. 훗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자내 그러니까 뭐 이 문서에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보며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라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답 범죄에 있었던 답의 주인인 동생 배천석이 이제 적고 그 밑에 증인으로 아마 남기수도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뭐 집안에 아마 뭐 사위거나 뭐 이렇게 뭐 사촌 관계 있거나 그럴 겁니다. 친척들이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뭐 동생 막내 동생이 이제 보증인으로 참가하면서 문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형제간에 이렇게 뭐 땅을 좀 교환한 사례로서 이것도 좀 특징이 있는 문서 같습니다. 그리고 서상이라는 부분 이것도 한번 아마 우리가 뭐 자료 선별하는 데서는 좀 특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문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저희가 지금 자료 다루는 게 뭐 전답을 다루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균형 맞추기 위해서 노비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집안에 조선정기는 노비매매 문서가 좀 드물긴 하거든요. 이제 노비매매 문서를 한 건 또 정해봤습니다. 이게 형태적으로 이렇게 좌측 상단이 이렇게 잘라져 나갔는데요. 근데 이 뭐 이쪽이 그렇다고 여기 뭐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없어도 전혀 뭐 잘리거나 이런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제가 해설을 하듯이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1551년 명종 6년입니다. 3월 23일에 이 처부라고 했죠. 이걸 장인이라고 요즘 현재로 바꿨는데 장인인 남범이가 그 여성 사위죠. 사위인 검봉년에게 노비를 팔 때 작성한 계약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그랬었는데 보통 뭐 일반 반가 같으면 사위한테 그냥 별급 분재를 해주지 굳이 노비를 돈 받고 팔까 하는 생각을 하겠는데 집안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결국 이렇게 팔린 게 결과적으로 배시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배시집이 남게 된 건데 어쨌건 그 장인이 사위에게 노비를 팔 때 작성한 계약서 명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보면 뭐 장인이 뭐 자기가 나이도 들고 이제 들어서 이제 농사 짓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또 춘궁기 이 봄 이제 보리코개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노비 한 구를 사위에게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거래된 그 노비는 그 9살 된 이제 남자종이고요. 이름은 순만입니다. 뭐 거래가는 저화 3,000장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뭐 조선 전기에 무슨 저화로 뭐 이렇게 기준은 있지만 그렇게 뭐 화폐 이 저화로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실물 그 현물로 환산하면 이제 정조 8석 5승 뭐 목면 3필 속 1석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대로 하면 또 뭐 이게 그 곡식들 막 뭐랄까 부피도 크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 목면 내동으로 이제 팔았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인과 사이에도 이루어진 거래. 그리고 조선전기 또 노비의 실거래가를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고 제가 그냥 요약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30년 신해 여기도 간지를 적고요. 3월 23일 여서 검복연처 명문 우명문 한우원 사단 연심 농업극 간남소치로 여기가 사실 좀 이제 좀 뭔가 내용이 축약돼 있잖아요. 연심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고 그럼 농사 짓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농업하고 극 간남소치 그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는 할 만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농사도 이제 좀 어렵고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또 간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좀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소치로 기춘 생리위난 을지주로 네, 뭐 기춘은 제가 뭐 춘궁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 보릿고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긴 할 텐데 뭐 배고픈 봄에 살아가기에 어렵다는 뜻이죠. 을지주로 비, 종금, 병산,
일소생노 순만 연구 계묘생의 신을. 결국은 이제 앞에는 다 수식어죠. 순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원하는 건데요. 예, 몸을 저와 삼천장 교역. 예, 조선시대에 이렇게 교역이라는 표현을 전기에는 씁니다. 어쨌건 이게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때 교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조, 팔석, 오승, 목면, 삼필, 속, 일석 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합절, 목면, 사동, 준계, 받자하고 후소생 아우로 영영 방매하고온 사손전지 진장 사용하오되 후차 타자식급 종류 등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과자로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이두로 보면 시기 뭐 이렇게 읽는 이두가 있거든요. 예. 이건 뭐 그걸로 봐야지 않겠나. 아니면 이걸 뭐 그냥 진짜 뭐 과할 때 과자는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등 시기 등과 쟁만 하있거든 차 문자내 가로혀 예, 모혀는 또 이두로 가로혀 대소간 변정 하올릴 이어견하고 노주 처부 남범이 이분 또 설명을 했고요. 또 증보는 많이 세웠습니다. 산호 박가질달인데 이거 뭐 갓달 정도 발음날 것 같습니다. 질자가 이렇게 좀 격음화시키고 하니까 산호로서 또 좌촌 그게 자기 손마디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셋이 이렇게 또 참여하는데 덕만, 덕숭, 덕년이 이제 형제죠. 근데 이 형제들도 보면 이제 덕숭이라는 아들은 또 좌숙촌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손마디를 그렸고 나머지 또 덕만, 덕년은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또 서명을 적었고요. 마지막 필집은 동생제 보관이라는 거. 이 동생제라는 거는 이제 노주 남범이의 동생이겠죠. 또 형제끼리 뭐랄까 이게 또 돌림차도 안 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가정 30년 신해 3월 23일에 사위 건보견에게 써주는 명문이다 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뭐 명문을 작성함 이렇게 하고 끊겠습니다. 그럼 앞에 얘기했듯이 나이 들어 농사 짓기도 어렵고 가난 때문에 춘궁기를 버티기 어려워서 여자정 종금이 낳은 이거 뭐 병산 동상은 동상은 이제 그 상대가 나오는데 남자일 경우에 양처병사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게 뭐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남범이가 뭐 요정하고 이렇게 병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추정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없이 여자종 종금이 낳은 이렇게 봤습니다. 낳은 일소생 남자종 순만 그리고 이제 나이 9세 계묘생은 이제 뭐 순만이 정보기 때문에 가로로 묶었고요. 순만을 저와 삼청장에 팔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삼천장이긴 한데 현물로는 정조, 팔석, 오승, 목면, 삼필. 이 속이라는 게 좀 묘한데 이걸 속을 어떤 사람은 기장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뭐 조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게 벼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정조는 좀 이제 벼가 좀 붙어있는 형태의 벼고 이 속은 또 이제 우리 엄밀히 따지면은 벼 종류 가운데 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어떤 의미로 또 뭐 조, 기장 뭐 이렇게 번역하긴 그래서 일단 속으로 뒀습니다. 이거를 거래가로서 실제로는 목면 사동의 거래 이건 뭐 거래하였다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지금 목면 사동으로 값을 받았다. 준계 받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동상 다른 용어로 뭐 준가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값대로 받았다는 거 이제 이게 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동으로 값을 받았다. 뭐 값을 쳐받았다 이러면 좀 뭔가 좀 말이 좀 거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냥 값을 쳐받았다는 게 맞는데 요즘 뭐 쳐받다 뭐 쳐먹다 이러면 이게 좀 많이 그래서 그냥 값을 받았다 이 정도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어날 후소생 이후에 태어날 자식들도 아울러 영구히 파는 것이니 동상 이제 후소생까지 같이 이렇게 넘긴다고 적어주죠. 그 훗날 다른 자식들과 친척 등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거든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이거 대소관 변정 이 대소관 변정의 표현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소관이라는 게 어쨌건 뭐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 자기 고을 관아에 가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뭐 저기 뭐 가명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뜻 아닐까. 뭐 사또든 뭐 감사들 이렇게 가서 대소관에 고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봅니다.
이하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노비주, 장인과 그 장인의 아들,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증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도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뭐 받을까요? 네네. 제가 강독한 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 문서에 네. 두 번째 줄에 우명문 한원 일단 연심 농업단에 극자로 읽었는데 네. 글자는 득자. 그러니까 처음엔 득자로 봤는데 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내가 발표한 문서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문득 들은 생각인데 내 생각입니다. 가정인데 네. 득과 이가 이게 어떻게 이도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도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 뒤에 써 있자고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 밑에 줄 아니 이거는 글자는 분명히 득자이기 때문에 물리가 안 된다고 글자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점을 찍었는데 이걸 이제 돌린 걸로 보면 극자로 보이고 아니, 점으로 보면 극자는 득인데. 당연히 획이 네. 옆으로 가서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건 지금 세워버렸으니까 득이 맞아요. 그거는 글씨를 쓸 때 그게 아니 이 사람이 모르면 몰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삼천장의 삼자는 가든자로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방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방매의 종류 들 이게 지금 익자잖아요. 이게 원래 과자죠, 과자. 네, 그런데 왜 네. 익자를 왜 우리가 흔히 해서 지난번에도 이것도 제가 한번 가설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들이가 아닐까. 이도로 이걸 아예 또 이도학자들이 못 찾아냈는데 종류 들이 이거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필집의 보관의 안자는 오타네. 편안한 안자인데 책상 안자로 했네. 가질이란 말은 한자로 없던가요? 어디요? 그 노비 이름 중에 증보, 산호, 각, 가질딸, 각딸. 예, 그러니까 요 폰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질자가 붙으면 이제 뭐 앞글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뒷글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딸로 발음해도 같다. 여기 네. 정조 8석 5승 목면 3필인데 네. 요게 아마 8석 5승이 아니고 정조 8석하고 네. 5승 목면이 오승목면. 네, 5승 목면으로 그렇죠. 네. 오승목. 맞아요. 오승목. 오승목이요, 네, 오승목. 오승목. 선 밑에는 대로 가야 돼요. 알고 뭐 그냥 단위는 그렇긴 한데 오승목. 이게 너무 이상한데 아니 문서 내용이 네. 너무 이상해요. 이게 공목 한 필이 공목 아니 지금 이게 목면 4동이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한 동이 보통 한 50필 정도. 50필이잖아요. 그럼 200필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좀 사실 비싼 엄청난 거죠. 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좀 어린 남자 종이어서 크게 한 건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8석에 뭐 오승목 3필 이런 거를 목면 4동으로 그래갖고 이 가격도 그렇고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음. 이건 남자 종 9살짜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궁금한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라든 뭐 물건 사러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로비라든가 전답을 매매할 때 관에 별도의 세금은 안 내요. 거래세. 별도의 세금을 안 내고 만약에 입안이나 그런 걸 발급받으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붙긴 수수료 하는데 그렇고. 예. 뭐 인정적인 뭐 그런 걸 아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게 지금 장인이 사위한테 노비를 파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하면은 뭔가 그 거래하는 수수료를 내니까 예. 세금을 내니까 뭔가 편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라니. 세금이 없다면 아마 아니라는데 왜 자꾸 얘기해? 아니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청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있는데 보릿고개 넘기기 어려워갖고 뭐 9살짜리 종을 팔 정도면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동에 50필이라는 거예요? 그 네. 200필을 준다는 거예요? 200필이에요. 근데 200필 이게 그 조화산 엄청난 더 양이에요. 큰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동안 사위 잘 둬갖고 사위한테 계속 얻어먹던 거를 대충 이걸로 퉁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교사도 오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 주고 이거 받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받았던 거를 응.
하나에 하면서 이제 좀 그게 이제 맞아. 스토리텔링이야. 한번 써봐. 사위 등쳐먹기.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노비 9살짜리 남자 중 하나를 조선시대 사위 등쳐먹기. 실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노비 주면서 그냥 문서. 그동안 이제 자기가 계속 얻어먹고 그랬던 거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는 게 이게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만큼 당시에 뭐 어떤 그 배경이 있을까? 왜냐면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그 사실 그동안에 나 먹을 제가 먹어줬으니까 이걸로 대신 퉁친다 이렇게. 아까도 사실 보면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110번 오게 된다고 한 번도 영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다가 지금 뭐 찾지 못했는데, 왜냐면 요건 어쨌건 그 장인이 사이 권모한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권모가 뭐 바로 배시로 오든 뭔가 이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신부 문기가 합쳐지면 또 그때는 사이가 이 노비팔 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사실 좀 생각이 났었는데, 뭐 다른 것도 이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목면 사종까지 정조 팔석하고 오승목 삼필 그다음에 속 일석의 값어치 인지는 일거는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서로 상등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문제는 노비 가격이 그렇게 그렇죠. 되냐 하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승목하고 그냥 목면은 좀 다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음. 너무 이게 200필이면 너무 많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승목이 선생님 일반 상목하고 상목보다 좋은 거래요. 예. 보통은 그러면 상목은 7승이나 아니 8승인가요?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차- 그럼 3승이겠네? 그러니까 그보다 떨어진다고 봐야지. 왜 승 그걸 많이 내가 아냐면은 이게 홍곡 등록이다 네. 보면은 오승목 35자가 자. 35승목 35자를 1년에 그 어. 가포로 내야 되는데 실제로 오승목으로 사람들이 안 짜서 내가지고 옷을 못 해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상목보다 오승목이 훨씬 좋은 거잖아.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땅하고 목면의 값이 목면 사동일 거는 같은데 네.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노비 한 사람이 이렇게 비싼가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조선시대 도량형은 후기랑 달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설마 200피를 줬을 리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 200필이 그 필수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 짠 목면 네, 문제로. 200필이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조가 팔석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엄청 많은 거죠. 조선시대. 정조 8세. 근데 그 가난해가지고 나이도 들고 있는데 노비를 팔아야 되는 건가? 그 노비 시켜가지고 좀 돈을. 아니 가난하고 먹을 건데 당장- 아유, 그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아니, 노비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걔 노비 보고 뭐 돈 벌어오라고 하는데 9살이면 일하려니잖아. 9살에 무슨 돈을 벌어? 노가다 뛰어? 돈은 동양이나 뭐라 다 할 수 있으나 공양을 시켜? 밥 한 그릇은 줄일 수 없어. 선생님. 조선시대 노비의 새로운 용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뭐 조선시대 아마 이제 특히 남자종 한 9세 10세 정도면 일단 이렇게 이 등급은 높은 거 사실 건데요. 아니 나도 산골에 살아서 모나이 때 다 꼴배고 다 했는데 김매고 그래도 군대 가려면 16살은 돼야 되잖아, 선생님. 노비는 군대 안 가요. 면제야, 면제. 아니, 그러니까 면제긴 하나. 16세는 돼야 군대 보내는 나이인데 9세는 세라 그러면 아직 뭐 여기 홍역이나 그런 거 알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나이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되게 불안정한 일단 나이거든요. 홍역을 이 나이가. 그 정도 나이에 네, 왔다 갔다. 되게 불안정한 나이기 근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이 노비 문서가 조선 정계권 없다.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우리 안승준 선생님이 조선 전기에는 네. 농박 파는 것보다 주로 노비를 사고 팔았다는데 그 양반이 전공이 노비니까 본 게 노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뭐 노비는 안 사고 팔았나 아니 저기 논밭은 안 사고 팔고 노비 파는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선생님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 게 노비밖에 없으니까 노비 문서만 있는 줄 안다니. 책을 내줘야 되는데 점수가 없어. 문서로 실제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조선전기는 어떤 전답에 대해서 실제로 좀 그 계약서들이 많이 나오고 후기에 가면서 이제 노비 매매 계약서들이 좀 많이 출연하게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건 또 뭐 재산권 가지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답이에요. 90% 이상이. 그래요. 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나왔으니까 이첫 번째 거 보면 이거는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네, 상환이죠. 매매라기보다 상환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전담 명문 그러지 않고 전담 매매 명문, 네, 네. 노비 매매 네, 명문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매매 명문 안에 이건 상환이고 그렇죠. 일반 매매가 제일 많지만 네. 허여도 있고 네. 별급도 있고 심지어 임차도 있어요. 빌려주는 네, 것도.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매매 명문이라는 하나로 퉁쳐버리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매매 명문이라고 그 안에 뭐 실제로 아까도 제가 그냥 주는 말씀드렸는데 거 이게 사실은 뭐 허상하고 그죠? 실제로 뭐 형한테 주고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오늘날 생각하면 이제 매매 개념하고 맞지 않죠. 임차도 그 많아요. 나중에. 말 나온 김에 매매를 한문으로 쓸 때 보면은 흑토자가 있는 게 앞으로 오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매매라고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옛날에도 받고 얘기했는데 사는 거구나. 그렇죠. 조선시대는 반대예요. 우리가 그건 일제시대 용어라고. 매매 등매물. 근데 아니 그걸 빼면 되지. 그냥 명문하면 매매를 빼면 되는데 되는데 언제부턴가 매매를 이거를 왜 붙이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다고. 왜 붙이는데? 아니 근데 지금 저기 어디에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명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예.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거 다 그냥 명문 안에 다 들어있던데. 그럼 되는데 요새는 이것처럼 매매란 걸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서 명문을 큰 카테고리를 세우고 안에다가 뭐 노비, 전담, 뭐 시전, 뭐 이렇게 쭉 여러 카테고리를 세우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계속 이렇게 쓰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좀 뭐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하죠. 실제로는 뭐 분재기도 명문 쓰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문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이제 뭐 이 명문 자체가 무슨 매매를 품고 있는 용어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앞에 우리가 구분해 주려고 몇 가지 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제. 네. 사실 뭐 좀 상세하려면 이거 같은 경우 예컨대 용어를 많지만 이거는 뭐 상환 명문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앞에 수식어를 좀 더 명료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분재 명문이라는 말도 섬기면 되거든요. 실제로 분재기 쓸 때 명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성문을 쓰기도 하고 뭐 명문을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럼 하여튼 저는 이게 상부차 이거 좀 뭐 제가 이제 꺼낸 거긴 하지만 조선 정기에 이렇게 상중에 실제로 이런 모습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 발표자가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아마 주자 가래가 들어오면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을 네. 거예요. 이때는 상례에 주자 가래가 굉장히 들어오는 거니까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그렇게 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조선 후기의 모습이 마치 전 시기에 걸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엄격하게 된 건 그 이유니까. 네. 그게 17세기 중반 가야.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거는 지금 17세기도 안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18, 19세기에 가야 좀 상불착. 그러니까 그건 뭐 서명하지 않고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도 난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발표자가 논문을 하나 써야지 상불착과 주자 가래와의 관계. 아니 실제로 조국선 일기 보면은 명론문이 될 것 17세기 같은데? 초반 전반내 장례 지내는 법을 몰라갖고 물어가면서 막 서로 상의가면서 지내요. 장례 지내는 법. 아니, 어디 가나 어디에 마찬가지. 나오지? 어디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3년 저기 가서 묘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중에 사고 파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가서 게 죽어 생각하면 거기 가서 이 염악살이를 해야지 아무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중에 실제로 안 하면서도 한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팔면 돼 선생님. 그러니까 상치르기 위해서 팔았다고. 아니 상치력에 팔아도 상불착이라고 써있다. 사실 그런 것 자체도 하면 안 되지 사실. 예, 그 자체가 원래 금지인데 그래서 조선 그러니까 임난, 병난, 양난 전까지는 염악살이를 안 하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염악살이가 필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제가 얘기하죠. 17세기 중반에 가야 이런 그 가래식의 이런 상례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경국대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는 거 있지만 그 법이 그냥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 법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런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유교적인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는 게 17세기 중반 가야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자들도 서로 이때 장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가래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쩌더라 하는 논의가 그때 가야 아주
자세한 문제까지 논의가 시작되니까 해보려니까 안 맞으니까 주자 가래대로 해보려니까 그냥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혹시 그렇게 서명을 하면 상인이란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서명을 안 하면은 상인이란 말을 써가지고 그만두고 그래도 뭐 이거 아주 좋은 그거네 이런 거 써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어쨌건 뭐 어머니 상 일어난 지 불과 8개월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전에 5월 27일 날 이제 조례했다고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도 다음 주까지 26개월을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참. 아, 그렇죠. 진짜 상제 자체가 다르죠. 이웃사는 어때요? 이때 이육사세 마침 계시네. 이때도 26개월 했어요. 공증을 하는 거죠. 공식 20개월 가야 되는 거죠. 오피셜리. 근데 뭐 쉽지는 않겠죠. 뭐야?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경국대전에도 뭐 그 규정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있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렇게 초창기에 적어도 세조, 성종 때까지는 잘 안 지켜졌던데, 특히 이건 지방이기 때문에 안동이 뭐 퇴계 이후에나 그랬지, 그 동네가. 이게 뭐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예향이다 뭐, 공자 맹자의 고향이다 뭐 이래서 자꾸 그 관점으로 본다는 건데, 추노지향이다 뭐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 이 배씨 가문 자체가 이 배천석이는 사실 배삼익의 아버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퇴계 제자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안 된 거야. 아직 안 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진짜 안 됐어요. 이게 가족 관계나 이런 어떤 그런 의식하는 게 빨리 안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이 지나요. 천천히 100년, 200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안동에 이 문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안동이 이때까지도 아직 이런 게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고문서 위대한 얘기는 다 해내. 다 뻥이지만. 사실 뭐 이 집안이 사실 아주 고려말 선초의 기반이 돼서 사실 이 집 사입대예요. 우상김 씨나 뭐 이렇게 뭐. 이게 유명한 집이죠, 이게. 흥예배 씨의 이게. 그 이 집 자락에 다들 이제 다 인난 지나고 나면 이제 큰 인물들 나오고. 이면조라고 해서 지금 안동에 있어요, 문서가. 이 사람 그 아들. 대사비. 아니 뭐 아까 네. 자른 거예요. 네. 전에 보면 자른 거에서 저로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잘리는 잘라내면 건데 돼요. 그게 뭐 추정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쪽이 빈자리가 그 빈정이 많아서. 공백이니까 잘라내니까. 공백이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쓰려고. 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다른 데 쓰려고. 재활용. 근데 이 집은 뭐 딴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뭐 집안에서 유출되면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뭐 사람 이름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러 이제 현대에 와서 잘라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저 근거를 좀 추정 못하게 하려고. 이건 그거 같지는 않고 이 집에 있는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은 이름을 막 일부러 지웠으니 가령 저거 지금 긁잖아요. 다른 문서는 이렇게 긁어낸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문서들이 계속 뒤에 붙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저기 관에 가서 저기를 받을 때 효력은 인정이 되고요. 저기 잘린 문서도. 구멍기로 쓰이려고는 충분히 있죠. 아니, 이건 인정돼요. 네. 원문을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훼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당시 사람은 저걸 훼손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당시 사람들 뭐 첩이나 그런 거 하는 거 봐도 글자만 살려두고 있으면은 다 그냥 보존은 인정하니까. 요즘과 달라요. 문서에서. 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길문무실의 이윤기입니다. 저희 쪽에는 그동안 사랑과 지정에 치여가지고 계속 그쪽만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갑자기 좀 다양한 문서 중에서 산능 문서 가지고 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겠습니다만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오늘 발표할 부분들이 그 발표문에 보시면 영적, 원능, 산능, 도감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상당히 긴 상하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 그 발표 준비된 거 보면 영적, 원능, 산능, 도감 문제가 1976년에 영조가 죽고 나서 그 원능을 조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체로 의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계가 또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원능 산능동화 의계 중에서 그 산물수 의계라고 하는 산물수에서 만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산물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원능 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산물이라고 하는 게 회하고 황토하고 이제 가는 모래하고 섞어서 석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획격으로 만든다고 해서 산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부분들인데요. 그 봉분 아래에 있는 광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이 문수로 볼 때 의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분목질이 있고 그다음에 감열질, 이문질, 내관질, 뭐 11질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이걸 저희들이 읽다가 보니까 일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일자별로 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의계라고 하는 게 문서를 오고 간 문서를 보고 뺏기는 부분들인데 사물소 내에서 보고 겸 그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그 실제 건축 해나가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의계를 볼 때 그 문서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원릉입니다. 우리가 그 왕릉이 요새 유네스코 유에 많이 갑니다만은 왕릉에 가면은 그 숲이라든지 또는 동물, 건축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조성할 때 당시로 보면 두 가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바로 저 봉분 아래에 있는 그 현궁, 그러니까 제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안의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합니다만 잘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이라 가지고요. 그런 부분 내에서 저 내부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 왕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면은 고전역하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조성하고 한 3년 내에 동안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 가가로 해서 덮어 씌우는 건물들이 임시 가구들이 많게 되는데 상기가 빠지고 나면 다 빠져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 왕릉 봉분을 조성할 때 가가라고 하는 명칭은 붙이지 않습니다만 온가라고 해서 임시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연관되는 두 가지 임시 건물하고 지하의 내부들에서 잘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다시 그 발표를 해보시면 대체로 그래서 봉분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만 본다고 하면 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순서로 그 작업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봉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당이 펼쳐 제공이 들어갈 고자리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 건물인 공간을 만들고 정광이 실제 시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외제궁, 그 다음에 해를 쌓는 축회, 공부 1차하고 태광, 외제궁, 축회, 공부 2차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는데 대체로 정광과 태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본문에 이 산나이가 해서 3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원창희 선생님하고 이민준 선생님이 이 정광과 태광에 대해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는 그 전에 공표와 온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그 온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임시 건물인데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먼저 온가전의 공표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왕릉 조성할 때 그 바로 제공에 들어갈 헬처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산속이겠죠. 그래서 이 주위에 이제 나무를 베고 여기에 이 중심에 해서 들어오고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토착적인 어떤 전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그 세밀하게 이 봉표라고 하는 단순히 표식 이전에 여러 가지 묶어 나가는 부분이 하나는 이 봉표라고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왕릉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정자각이라고 하는 것하고 봉분을 행성하기 이전입니다. 그때 그 제공을 내리기 위한 봉분 아래 형궁을 만들 때 세우는 옹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식은 그 건물이고요. 그 부분을 이런 형태로 대체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온갖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초등학교 같은
세 그림 같은 이런 그림에서부터 해가지고 영조대에 오면 이런 형태의 그 온갖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조대 전초에 나타나는 온갖 그림이고 순조대에 가면 대체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들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하고 이쪽 앞쪽으로 관이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 아래 이제 그 광을 파가지고 제공을 넣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실물의 그림은 고종 때, 순종 때 사진들 내에서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봉분을 세우기 이전에 그 임시건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온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능 같은 경우는 능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원 같은 변용원이 나는 경우에 원상각 그런 식으로 구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온가의 모습인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되겠고요. 여기는 대체로 이제 온가 앞에 그 수도각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고종 때는 수도각을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봉분에 올라가는 그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 지금 2장 보인 것들은 그 시중이 아니고 바깥에도 많이 가끔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온가 안쪽을 그 촬영한 건데 가장 내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사기 있는 걸로 알고 제가 그렇게 해서 가졌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온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설치한 이게 윤회라고 해가지고 제공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위에 제공을 일단 놔두고 이 틀 사각형이 있는 이 안쪽에 제공을 넣어가지고 끈으로 해가지고 내리는 그 윤여털의 모습입니다. 그 지붕에 집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휘장이 둘러쳐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이런 온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내부에 정광, 태광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비디오를 통해서 좀 자세한 모습은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하면은 보다 더 원장희 선생님이 더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봉표와 온가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소개를 원문을 통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볼까요? 이 페이지에 보면 먼저 온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온가는 능을 조성할 때 행궁 위에 설치하는 가학은 기물이고요. 행궁을 파고 제공을 내릴 때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가는 능에 세우면 명상가, 원에 세우면 원상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고요. 제공을 내릴 때의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부분도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영조 원능 상동을 뒤에 산물수를 위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그 뒤에 칼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텍스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신 4월 15일, 영조가 3월 5일에 성하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더 지난 이유고요. 총호사 영의정 김등량, 경관상감, 영부사 자의정 김상철, 의정 전종겸, 도청 당상, 공조판서 이중호, 도청부 부사가 이해공, 본선 앙청, 재영강 판관 김재윤, 예조판서 김하진, 상기관 교수, 안사은, 전주부 박상기, 방해지사 전참사 김상현, 유학 김기량 유동형, 제열사 출례 고른능 우이랑, 경가 가심 경가 심정 반복 상황, 재혈 해자 사양 정예정사 분검 간태득수 송파 입표중심 소연 송목 이지 과이 장기유지 이세성 공가 도청서 신건봉 총호사 착함 초복이 당 대사발 제복이 도기 의 초석 삼립 내위배 결과 의 유파자 삼부 외위배 이 고삭 세성 향전봉표
도청서 건신봉, 총호사 착함 봉표, 후사 풍간, 정감색 수집, 장기유지 가기장, 백지이장, 초석 3리, 장흥고, 세성 30파, 성공강, 당사발 1, 2, 사기계, 도동이 일자, 공조중심, 송목일계, 연정소진목 9개, 진장목 12개, 일파자 3부, 고색 30파, 삽일부, 광이, 괜히 일부, 부자, 일부, 봉간. 대체로 이런 부분과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용어상에 있어서 이두와 도구들, 건축 도구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낯선 부분들이 좀 있고 하는데 혹시 제가 하는 부분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은 그대로 번역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호사 등 김양태 등 여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봉표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혈체를 마름하는 일로 권원릉 오른쪽 두 번째 언덕에 나아가 원릉은 지금 동구릉 아래에 있습니다. 동구릉 쪽에 동쪽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다시 살피고 반복해야 해서 혈체를 해자 사양, 대체로 북서쪽 등지고 남쪽, 남동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고 간 방향하고 태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고 손쪽에서 물이 나가는 그런 분공을 하였고요. 중심에 표벽을 세웠는데 소연 성목으로서 하였고 장지와 유지로서 싸고 세성으로 봉하여서 한 후 도청이 신건봉이라 쓰고 총호사가 착함을 하였다. 그리고 먼저 당대 사발을 듣고 근데 당나라 수입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대 사발을 듣고 다시 도비로서 자리로서 덮은 후 다시 멍석 삼깁으로서 둘러치고 묶었다. 다시 율파자 이 감탄감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삼부로서 바깥을 에워싸고 가는 세사줄로서 앞쪽을 봉하고 도청이 또다시 신근봉이라 쓰고 총호사가 착함하여 이렇게 하였다. 그 정감색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다. 장지와 유지는 각 2장이고 백지는 석장이고 초석 3립은 장흥부에서 준비한다. 세성 30파는 성공관에서 준비하고 당사발 1립, 사기계 이게 개차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이 일자는 공주에서 준비한다. 중심 성목 1개, 연정 소진목 9개, 진장목 12개, 일파자 3부, 고삭 30파, 삽 1부, 개미 1부, 부자 1부는 풍간에서 준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기름행체의 봉표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나무로 세우고 이 안에 지금 끝으로 뚫는 거고 이 안에 또다시 사발을 하고 또 자기로서 두 개의 이승으로 해가지고 만든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같은 날 날짜를 기록하고 또 변신 5월 22일입니다. 앞에 15일이라는 좀 간격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요. 봉표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좀 걸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평면, 도감당상, 도청, 급본소 남청, 돈정부 판강, 이부경, 장학은 주부, 윤기후, 재래능상, 온가기지, 청량마련, 지평, 연정후, 사토장 등 솔력부, 천온가, 주혈, 한삼척이지, 주시간 주신시, 온가, 입온가주 18주, 각 실장 14척, 입지 3척, 장부일척 2촌, 축, 주배, 괴, 도리 18주, 17주, 각 장 17척, 3촌씩, 장도리 1주, 장 14척, 6촌, 차적 온가문 상, 횡배자야, 도리지상, 괴상, 추년, 19주, 장 32척, 매도리 각 괴일주, 이지, 문전, 장도리, 정중척, 천혈, 가계일주, 고 추년지순의
위식구주야, 괴연기필, 기상추처, 이생갈, 생칼삭 합결, 인내연정, 진장목 230개, 청청횡결, 상춘연시, 용대소, 장산, 대소장산, 더상, 봉진해, 등제구, 선입, 좌우, 춘연, 각이주, 온가, 입주진해, 이기상, 주화로 일청, 계리, 갈삭, 강간이, 진장목, 횡결, 홍예, 청교지상, 위하단, 마제공, 각겨, 좌우, 도리, 장부상, 도리, 장부상, 연우기여, 15주적, 의차, 배배, 우이생갈삭, 횡사버, 준연, 진장목지간, 매잡이, 견결, 위급계로, 일몰고정. 그래서 봉선 110년 5월 22일에 저희 날이 밝아가지고 도감당산 도청과 본소남청, 동영구 판관 이보영이, 그 다음에 장학원 주부 윤수요 등이 모여가지고 농고를 하는데요. 공각이지를 청량하고 마련해가지고 땅을 고르고 연정한 후에 그 사투장 등이 옆구를 인수하여서 공각의 기둥을 세울 구멍을 3척 기투로 판 후에 2시간이 진실날림으로 공가의 기둥 18개를 세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둥이 지금 둥글원 내에서 18개의 기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길이가 실제 길이가 14척이다. 근데 그 중에 땅에 들어가는 게 3척에 들어가는 거고, 장부가 1척 2척이다라고 하는데, 장부라고 하는 부분이 그 위에, 암수할 때 좀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구멍에 걸릴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장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1척 2척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고요. 기둥을 차례대로 늘어 세운 뒤에 도리를 18개를 건다. 근데 18주는 각각 7척 3척이고, 장돌이 1주는 길이가 14척 6천. 하나가 더 길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이제 이것은 온강문 앞쪽에 가로로 배열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출입구 쪽에는 기둥이 하나가 더 없어가지고, 그 도리가 옆에 걸치는 건데, 그것이 14척으로 2배가 되는 도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이 앞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8개, 도리가 18개인데 기둥 17개 내에서 이 한 부분이 중간쯤 가운데에 들어가서 잡힌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리 한 주는 길이가 14척 6초인데 이것은 온강문 앞쪽에 가로로 배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리 위에 춘여목 19줄을 걸어 올린다. 지금 이 춘년으로 나오는데 춘여라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 춘여목이 위에 지금 이게 도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기둥이고요. 이쪽을 기둥이 들어가는 거고, 가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도리라고 표현하고, 이 위에 내거는 부분, 이게 춘년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 옆에 세우는 춘년이, 19주가 된다는 거죠. 그 길이는 32척이고, 매 도리마다 각각 한 줄씩 걷는데, 다만 문 앞의 장도리에는 정중앙의 해체에 한 그루를 건다. 그러므로 춘여의 수가 19주가 된다. 춘여를 거는 것을 마치면은 그 위에 모여지는 부분을 생갈로서 합쳐 묶고 바르게 고른다. 진장목 230개를 청청히 가로로 묶는다. 그 진장목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로로 묶는 게 지금 이제 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전체 동시에 19개를 내거는 게 아니고 그 좌우에 2개를 먼저 그는 것 같습니다. 그 가로 내용을 보면은 춘여를 올릴 때 그 대소장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등산, 그 다음에 봉진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런 대소장산, 등산, 그 다음에 밭지랑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 먼저 좌우에 춘여각 2주를 온과 기둥 안쪽에 세운다. 그리고 그 상단을 한 곳에 모아서 합친 다음 10줄로 묶는다.
사이사이에 진장목으로서 가로로 묶는데 그 무지개 다리 형상을 같이 하기. 그래서 이것들이 19개로 해가지고 끝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집으로 덮는 이야기가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요. 병신은 5월 23일 평면 조감당상 도청 본도남청 재연영사 이 중초등 120번 계복 본가 추면 상이 기체상두 추면 합주처 이 진원 육둔 육유든 1번 복 몽보 우리 진원 육유든 2번 각작 장어 장우 양주간 위 원간의 명랑기지 생갈삭 18거리 결과의 재상두 추녀 합주처 이미 수화의 각 주목 이진 사건 우자돌이 이하 주목 중요 이상 이중초등 24번 위배 주요 이하 즉 이 부빈의 29 위배 우이백목자 전설사 앙차의 온간의 상면 이방 풍예 소선진자야 온갖 필력 임작 수도가 이 간반 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출입문 만드는 게 북한반을 만든다. 시역 천주 주열 6척 한 3척 고천이지 입주 6주 각장 20척 내 입지 3척 고천 장구 1척 선괴 이칸 도리 8주 각장 15척 내 보 3주 각장 22척 보상 우배종 배종보 각일주 각장 13척 인위 상량 우이방칸 도리사주 각장 15척 연접의 온가이 전면 도리상 우이상량이 위급 필력 일몰 고정 날이 밝자 도감당상 도청 보천암청이 모두 명령을 있다. 중초든 부들 같은 거로 만든 거적으로 만든 엮은 거라고 합니다. 160번으로 온가의 춘여위를 듣고 그 다음에 최상의 머리 부분에는 춘여 합주처 해당하는 춘여 합주처에는 진원두 육유둔 그래서 이 진원이 중국에 진원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종이 두꺼운 거 6장을 받친 기름 종이를 해가지고 한 번으로 둡니다. 그게 아마 그림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육유둔으로 썼던 부분이고요. 세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진원 육류든 2번으로 각각 좌우 양쪽 기둥 사이에 창문을 내어서 온가대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비를 막는 데는 유의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쪽에 외부 사람이 보지 않는 건 유의하겠습니다만 땅을 팔 때는 상당히 힘들고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3월달에 정조가 죽고 지금 일하는 게 4월달,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창문은 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둡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불 밝히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창문을 이제 두 군데 내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가리 도마줄 18거리로서 꼭대기 주녀가 모이는 곳을 묶어 싼 다음에 각 기둥 쪽으로 내려가지고 풍건을 만든다. 이게 글쎄요, 진풍건이라고 했는데요. 풍건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이 일과하는 것을 좀 막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도리에서부터 아래 기둥목 중간 흙 위에까지는 중초등 24분으로 돌아가며 두르고요. 기둥 허리 아래쪽에는 부비내라고 하는 거로 24부 부비내 24부로 에워산다. 부비내가 어떤 건지는 못 찾았습니다. 또 백목으로 만든 휘장 온갖 내 밑면에서부터 올려쳐서 이제 바람을 막는데 성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람 이런 것들을 막는 그 부분으로서 만드는 것 같고요. 뭔가를 만드는 것이 끝나면은 수도가 2칸 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
그 6개를 먼저 파가지고 3천, 5천의 깊이가 되게 이제 파고 그 중에 기둥 6줄을 세우게 됩니다. 각각 길이가 20척이고 땅에 들어가는 부분이 3.5척이고 장구가 2척이고요. 먼저 2차 그 돌이 2차가 두 칸입니다. 두 칸 돌이 두 칸 돌이 각 길이 5척하고 그 다음에 보 3줄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보 위에 봉보를 그래서 삼량에 해당되는 그 건물 형태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봉보를 각각 1주씩 배열해가지고 삼량으로 삼고요. 또 반칸 돌이 4줄을 각기 25층인데 그 온가의 전면 돌과 연결시키고 또 삼양을 만들었으나 일을 마치기 전에 날이점으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유둔을 씌우는 부분들, 초두를 씌우는 것들은 온가와 비슷해가지고요. 대체로 이렇게 온가와 수도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복경적으로 이제 광을 파가지고 제목을 획격을 만들고 제목을 씌우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무덤 속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걸 준비 단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다음 시간 또 들어야 돼? 다음 시간 또 들어야 돼 이거? 예. 이거 3주 동안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봉표가 그 현궁을 그러니까 팔 때 하지 않고 현궁을 안 파도 봉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표라고 하는 부분 자체 내에는 표시하는 네, 부분이니까. 아까 뭐 벽단 이렇게 쌓은 그런 봉표를 그냥 그 능지 선정할 때 여러 곳에다 그냥 하나요? 아니면 현궁처럼 저렇게 팔 때만 이거 그 대체로 보면은 초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곳에 그 나와가지고 상기관들하고 찾아가지고 할 때는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확정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봉표를 세우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식을 파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나가는데 여러 곳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건능 보니까 그 선능 도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능을 파지는 않았는데 봉표한 곳이 표시가 봉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능이 선정 안 됐는데 그 예정인지 뭔지 그냥 봉표라고 돼 있어서 능은 쓰지는 않았거든요. 봉표라고 하는 그 말 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이 그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때는 특정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영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원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는 홍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인데 그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는 십자목 비슷하게 또 표를 해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까 그거랑 달리 나무 그런 형태로 다른 돌로 같은 경우도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수지형 말고는 이 표 거리를 세울 때도 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가 그런 표 검령으로 해가지고 나올 때 봉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저기 번역 그래서 뭐 중초둔 126번 뭐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뭐 24번 이게 뭐예요? 중초둔이 번호가 붙어서 용도별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그 수량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 번, 그다음에 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수량 단위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우리 같은 경우 그냥 통칭해 그냥 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넓고 펼쳐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단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선생님 126번으로 이렇게 부사로 번역을 하셨길래 그래서 저 다르게 보신 건가 해서 아닙니다. 예. 120 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단위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병신년 5월 22일이 없네요.
예, 원문에는 네, 원문은 이 밭지랑을 보고 싶어서 지금 계속 찾았는데 어느 부분이요? 밭지랑 원문에서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한 페이지가 빠져가지고. 결정적으로 왜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 4월 15일 거예요. 예. 당사반 1, 2 사기계 조동희 일자는 공개해서 준비한다 그랬는데 당사반 1, 2분 사기계에서 준비하고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 뒤에 또 그 사기계에서 준비하는 걸 하고 예. 싶은데, 그 당시 보면 이제 그 곡물 준비하느라고 시전들이 예, 예. 각종 개를 조직해갖고 곡물 대납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시전에 그 사기 곡물을 담당하는 그 사기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납부한다. 거기서 좀. 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앞부분에 국문에서는 그 당사발이 있고 또 사기가 나와가지고 두 개가 있어가지고 당사발이 하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초판에 이제 당사발을 하고 두 번째로 또 사기를 또 하잖아요. 독인데 첫 번째는 당사발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독이로 또 덮으시고요. 독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기라고 하는 게 독이라고 했는데 독이와 사기는 좀 다른 걸까요? 그래도 이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온가는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형태로 봐서는 게르처럼 저렇게 그래서 어떤 걸? 개? 예, 게르 몽고 아, 예, 예. 저 파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어두워서 3월에 땅 파기도 어렵고 작업하기도 어려운데 창을 낼 만큼 굳이 저렇게 한 유래가 뭔지 무엇을 가리고자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몽고의 계리 같은 거나 뭐 다른 쪽으로 하면 사실은 천막을 쳐도 되거든요. 예. 천막을 쳐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네. 그 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 오고 뭐 그 자체인데 중간에 특히 장마철 당하고 이런 경우에 눈 오고 이러면은 그걸 막는 거 상당히 큰 일이 되니까 그 용도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행태의 근원이 뭔지라고 하는 걸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도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무덤 이쪽에 만드는 거 잠깐 나오니까요. 나오고 제목은 조금 뭐랄까 저기 어쨌든 지금 그 왕이 묻혀야 되는 곳이잖아요. 조금 어떤 신성시 안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 만들고 매일 가서 저기 직숙을 해야 돼요. 네, 남청이 저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직숙을 혈 해야 자체가 돼요. 온가 아니에요? 네, 예, 혈 직숙을 하게 돼 자체가 어떤 있어요. 신성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저런 그 외부가 차단하는 직숙 자체는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온가는 안에서 다. 한다고 나와 이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이 작업들이 끝나면 거기에 다 땅을 파다가 8층까지 파야 되는데 3층만 팠다 이러면 예를 들어 그다음에 그 다시 거기에 다 밀을 하고 표시하고 나서 하고 이게 매우 이제 그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숙직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렇게 돼서 그렇지 엄청 크죠. 봉분보다 글쎄요. 더 크게 그게- 지는 거니까 그래야지 거기 파고 그 안에서 봉분을 만드니까 저 집 안에서 봉분을 만드니까 엄청 큰 거예요. 저기 저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어도 실제 뭐 아까 같은 실물상에 있어가지고 또 큰 편은 들어가니까요. 인도 같은 데는. 근데 밑에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거는 집이 중간에 뻥 뚫린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구나.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는 수도각을 만들지 않고 엄청 그냥 커요. 천막을 봉분보다 커야 돼요. 앞에 천막을 친 것 같아요. 이거 수도각이 없이. 이제 지금 올라가네 지금. 올라가나? 지금 올라가고 상경이다. 있어요. 저기 뭔가 그랬어. 어. 사람들이 뭐 하고 저 지금 밑에서 지금 저거 지금 올리느라고 아유, 지금 관을 올리느라고. 상여 들고 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네. 다. 그래서 이게 네. 좀 콧막이 좀 멋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미는 애들 보면 좀 아니 좀 저기는 멋지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니까 뒤로 가져가요. 그게 저기 원능이 경사가 그렇게 안 높고. 아, 이건 없는 거 원이 아니야? 아니. 원능이 원능이 있죠.
진짜 이렇게 된 능도 많은데 어떻게 저거를 저런 식으로 올렸을까? 헬기로? 뒤에서 맞춰갖고. 헬리콥터로? 그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황제 능의 형궁 자체 위치를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를 은밀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저것도 그러한 용도가 혹시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지금 이거는 온가지만 그 주변에 천막을 다 치게 돼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유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휘장을 다 치게 돼요. 그게 도면에 나와 있는 그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봉분이 들어가는 거고 이 정자각이면 여기에 치고 그다음에 또 바깥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서 이 안에부터 들어오는 부분들 자체는 그 이제 못 들어가고 밖에서 못 보고 작업할 때 아예 아니고 못 보게. 어쨌든 이 엄밀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실제 하관할 때도 총무사하고 몇몇 이제 중심 대신들만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고 자연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들어갈 수도 파낼 수도 없어요. 저들 다 석회로 전부 싸가지고 봉분까지 다 석회로 만드는데 그 위에 흙 뿌리는 거라 흙보다 그맨 초기죠. 그 총무사 여기는 김양택하고 거기에 원문에는 잠깐만 명사가 섞여 들어가 있거든요. 그 김양택이라는 건 잠깐 명사 자리 정리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럴 수가 있네. 지금 선생님 그 텍스트는 작은 글씨도 다 똑같은 글씨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 평명은 선생님 한 4시쯤 생각 보통 하시나요? 그렇거든요. 평명 날이 밝자 하면은 맨날 이것도 시간이 달라서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뭐 그냥 해 뜰 무렵 뭐 이렇게 그냥 이건 좀 실제 그렇지 않고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건 이제 주시간이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부분인가 이때는 이제 해가 떠야지 직접 그 가가지고 보고 하는 작업 시작이니까 그냥 평면으로 그날에 해 뜰 뭐 그런 시간 봄틀 무렵 해가 뜨는 건 아니죠. 날이 밝을 무렵하고 해가 뜨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명은 시간 전이니까. 해가 뜰 무렵, 저기 날이 밝을 무렵이죠. 날이 밝을 무렵 일출 1시간 전이요? 예. 뭐 일주일 1시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1시간 전 어두운데 그러니까 여명 시간이 일주일 1시간 전이고 방명. 그러니까 그거는 일모로 1시간이. 그러니까 여명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명이 거치면서 이제 날이 밝아질 때가 평명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닐까? 이게 시간은 모르죠. 그때 보통 다른. 그냥 지금 실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실명, 평명 이렇게 하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저 소설 있잖아. 여명의 눈동자. 근데 시간에 여명은 없어 선생님. 민명, 평명.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유명한 김성종 소설이고 드라마도 됐는데 왜 못 드라마 있어요? 인데 여명이라는 게 지금 시간 단위. 정자각이 맞아요? 정자각이 맞아요? 정자각이 맞겠죠. 짜? 글자 왜 자꾸 정자 모양, 그러세요? 정자 모양의 그 집이라는 말을 이 정자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공을 나중에 만들 때도 제공이 아니고 빈전 원전을 할 때도 이제 보통 우리 건물이 다 이 평면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애초에 만들 때 정자 모양으로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걸 내고 이 앞에 그 이제 가구물을 하나 더 낼 때가 있거든요. 빈전 원전 때 그때 이제 중배설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내놓으면 정자 모양으로 되니까 그것도 정자각이라고 그냥 붙이고 하거든요. 저기가 지금 저기 사문 홍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구조에는 그 문은 거기 없잖아요. 다 나중에 다 철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종의 가림막을 두르기 위한 출입구로 세 가지를 낸다는 거죠. 예. 이 옆에 있는 지금 이게 영악전이라고 그 길류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류궁이라고 해가지고 왕릉에서 가장 가난 부분이나 국자에서 대부분 이제 길하고 흉하고를 분리시키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자각 여기에 내에서는 이제 제공이 들어가는 관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신주를 만드는 곳으로 해가지고 바로 여기 하관하고 나면은 곧바로 여기에서 신주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기랑 일자를 써가지고 기랑 신주를 만드는 그 천막이다라고 하는 길유궁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관을 하면서 동시에 신주를 만들어요? 일단 내리고 나서 일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나와가지고 신주를 만들고 신주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안외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리고 나면 봉분하고 나면은 좀 여기에 다시 조성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걸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다 하고 나면은 안능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착시킨 것에 대한 전을 올리면 봉분의 의식은 다 끝나는 거고 기류공하고 나서 신주가 만들어지면 입주라고 해가지고 입주전을 올리면 그 신주 가져오면 새로운 이제 재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여기 하나 더 건물이 이제 정착하기 이제 재래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신을 못 들어가게 한다 해가지고 영악전이라고 하는 또 임시 텐트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정착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 제공이 그 영악전이라고 하는 그 텐트에 들어가 있다가 온가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숙종 때 가면은 그 부분이 너무 그 영도 가보면 숙종 때 보면 비용이 많이 들다가 정착하기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 아까 다음산 이거는 정착하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체리나무 그다음에 칠종 체리나무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칠종이 먼저 이게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가정착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왕의 재래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공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신주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신여평상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왕이 출입하는 곳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영악정 대신에 이제 가정자각이라고 해서 임시정자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쪽에 제공이 들어갔다가 이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대 기간에는 이쪽에서 다 활용을 하다가 이제 이건 없애버리고 나중에 같이 쓰는 거고 여기 앞서 말했던 신주를 쓰는 이것 좀 한번 좀 해석 좀 해보세요. 4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육 선생님이 이제 4페이지의 원문 5월 23일 세 번째 줄. 네, 거기에 보면은 생갈삭 18거리 결과어 최상 두 춘현 합주처 이미 수하어 각 주목 이진 풍권 이진 풍권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거는 번역이 안 되네. 풍고는 바람으로 말리는 것을 누른다 직역한 그거잖아요. 그 바람이 겨울이 바람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니 그냥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말리니까 그거를 못 말리게 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 바람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금 유둔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바람에 날릴까봐 네. 더 길게 내린다 그렇죠. 이런 네. 이진 얘기군요. 풍고. 바람에 말리는 유둔은 실제 보면 온갖 바깥에 주변 바깥에 세우는 거고 이건 안쪽에 내부로 해가지고 기둥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장이 올라오는 걸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말려 올라가는 거를 네, 막는다고 하면 될까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바람으로 말리는 것을 누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려가지 못하게 네. 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이 말려 올려오는 거 이런 걸 했는 생각인데 바람이 바람으로 말려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람이 말려 올려 아니면 출입구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말려 들어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저는 예. 그 정자각 뒤에 원가로 올라가는 중간에 문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거 이 부분 맞습니까? 예. 그 원래 정자각 뒤에 실로가 예. 있나요? 그게 제공이 지나가는. 제공은 그렇게 이쪽 뒤로 네. 이게 헌능에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실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제공이 올라갈 때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여기 너무 이제 좁아서 좀 그렇죠처럼 좁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뒤쪽에 풍문이 있는데 그 풍문이 신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문은 이 능에 있는 혼이 이쪽으로 들어와가 한다고 하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물론 이제 제공이 이쪽으로 근데 그걸 실제로 아니 앞쪽으로 나오는 거라. 무덤에다 할 때는 저 신문을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저로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저 정자가 건물에 지금 건물에 이게 붙어 있는 아니 저거는 지금 응. 지금
저게 홍삼은 묻은 다음에 네. 도고 실제로 묻을 때는 저게 저렇지 않죠. 아니 이게 묻을 때 묻을 모습이고 저기 온 거 아직 있잖아요. 예, 묻을 때 모습. 저기 온 묻을 거 때 아직 모습인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 제공이 묻고 나서 모습 아니?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제공이 있다가 제가 지금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쪽으로 지킹을 하는 건지 예. 이쪽으로 그쪽으로는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옆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거는 사실. 아니 왜냐하면 선생님 바로 직진은 못해 내가 보기에. 아 그래? 여기에 지금 너무 머리는 남쪽으로 돌리가 있거든요. 예. 머리는 남쪽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갈 때는 이쪽 윤유래가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쪽에 두는데 뒤쪽으로 빠져나간다? 되게 넓긴 하거든요. 근데 뭐- 나갈 수는 있는데 그 절로 나가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까부터 지금. 그쪽으로 나가. 아니 다시 앞으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건 더 예, 이상한데 그건 앞으로 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저까지 갔기 때문에. 신로 자체를 원래 뒤로 해서 신로를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제공이 가기 위한 근데 제공이 가기 위한 신로는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사를 지내면 신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그래 당연히 해요. 제사까지? 이게 네. 왜냐하면 비정자 구조가 이제 재상이 있고 재상 뒤에 평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신월 평상이라는데 거기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 문을 여니 뒤쪽 문을 여는데 그 북문이면서 신문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다리가 있어가지고 있고 신로 쪽으로 연결되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이쪽은 어쨌든 간에 제사 지낼 때는 그쪽으로 통하니까 신로가 되는데 뒤쪽에 신문이 제궁이 그 정갈하게 뒤쪽에 그 문이 넓긴 한데 의외로 턱이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신문이 신론이 이런 건 이미 다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지.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근데 이제 내가 대체로 보기에는 이게 제공이 나갈 때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던데. 그래? 여기 위에는 뒤쪽은 저 턱이 월대 위에는 윤회를 깔거든요. 윤회를 까는데 앞쪽에 윤회를 까는 거라는 기억이 나는데 뒤쪽으로 깔았는지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앞쪽으로 왔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턱이 높으면 단 하나 놓고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길이 턱이 좀- 높아서 못 간다. 이거는 사실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하나만 한 소리고. 아니 왜냐면 앞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저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계단이 우리 있어서 궁금한 훨씬 더 거는 힘들.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나와서 돌아가냔 말이지.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 그렇지. 북문이 넓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상하다. 월대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가마로 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윤회를 깔아가지고 위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콘베이어 같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돌려가지고 머리를 이쪽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지켜놓은 상태에 대해서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나가. 그것도 컨베이어로 해서 가지 않을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깔리고 해야 되는데 앞쪽에 이제 윤회 깎는 건 기억이 나고 이쪽에 그러니까요. 깎는 기억이 예,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오히려 다시 나오는 거 아니 나오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저게 이렇게 사각이 밖에 있고 또 중앙 안에 사각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 안에서 다시 밖에 사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조금 이상해. 논리적으로도 조금. 아니 뭐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귀가 그렇게 넓다고 보질 않았어. 그- 귀가 그러니까. 넓지 않아. 흡유석의 기능은 혹시 이런 혼유석이 그 다른 어떤 쪽에서는 그 사료범이 얘기는 혼유석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성립을 안 하는데 체백이 있는 곳이니까 그 백이 있는 곳인데 백을 찾아서 이제 혼이 놀러 오는 곳이다라고 설명하는 쪽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그냥 뭐 그 무덤에 체백과 같이 있는 골령이 거기 있다가 낮에 있다가 이제 밤 제사를 지내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설명하는 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다른 쪽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혼유성이니까 말 그대로 혼이 놀러 오는데 지금. 아니 높아. 사암당이 아니 높아서 혼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위고 백이 아래니까. 그 의외로 혼유성에 대해서 이 식물 중에서는 가장 정성을 들이는 그 식물인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모양을 만드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 혼유석에다 왜 이상한 동물도 새기고 그러잖아요. 밑에 다리에 그러니까. 다리에다. 그거 뭐예요? 그 벽사 비슷한 의미가 그러니까 그 애니멀 네임 왓츠 그라고 기억이 안 나요. 여튼 전문가 하면서 뭐 이래. 그럼 여기는 앞에 거는 그냥 산문적으로만 돼 있었는데 그럼 저거는 일단은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 한 번에 철거하기.
그렇죠. 저 장막을 치울 때. 예. 지금 저기는 홍살문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큰 거 3개, 작은 거 7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문이 엄청 많이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홍살문으로 만들거든요. 실제 그리고 이 공간이 이 무덤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자체가 그 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성들도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걸 위한 또 출입구와 벽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상 그래서 어렵다. 말씀 기대됩니다. 다음 주 또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 자,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땅만 파는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도 없어 그냥 짱만